안녕하십니까. 고요TV를 운영하고 있는 선유동 고요네 집 황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사제관계로 만났다가 지금 현직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바람직한 사제관계라는 주제로 생각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선생님이 된 제 제자들과 만날 기회는 많았지만은 이런 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수업을 하는 교사가 아니라 교감이고 교장이어서 이런 말을 하면 잔소리로 들릴까봐 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도 이제 학교 밖 사람이고 말하고 듣는데 부담도 적고 또 혹시 제가 아끼는 사람들이 저의 허접한 이런 이야기에 조금이라도 영감을 얻을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는 생각이 들어 제가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랬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는 회한의 마음을 주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좀 오고 바람이 많이 부네요. 제가 카메라를 둔 이곳이 비닐하우스로 만든 그런 제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바람 부는 소리 또 뭐 시끄러운 소리들이 밖에서 간혹 들립니다. 라이브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올린 고요TV를 여는 영상에서 양복 차림으로 출연을 했다고 집사람이 항의를 했습니다. 내리라고요. 시대를 모르는 꼰대라고. 그렇게 점잖은 복장으로 하면 사람들이 보겠느냐고. 제가 원래 그런 사람인데 어쩌겠습니까? 저는 첫인사라서 옷이라도 갖춰입는 예의를 보여야지 하는 생각이었지만 그 영상을 돌려볼 때 저도 참 많이 어색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오늘도 전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긴장하고 있을 사랑하는 제자 선생님들 격려를 보냅니다. 아울러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떠올랐던 청출어담이란 이 말을 강조하며 이미 좋은 선생님이 되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자랑스럽단 말을 전합니다. 잠깐 사족을 좀 달아야 되겠네요. 신학교 총장으로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이 자기 직원들 그 교수님들 보고 교수님들이 말 쓰는 용어 중에 자주 누구 제자 그런 말을 쓰길래 앞으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분들이 배운 사람들이 자기를 선생님을 정말 스승으로 생각해야 제자라는 말을 쓸 수 있지 그리 않으면은 일시적으로 만나서 가르쳤던 사람이고 배운 사람일 뿐인데 항상 제자라고 입에 달고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도 그 말에 맞다고 동의를 했는데 실제로 오늘 촬영하면서 제가 그 말을 쓰게 되네요. 부를 말이 없어서 그러니까 혹시 조금 어색하신 분들은 그렇게 적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근무하던 모 고등학교 졸업 30주년 기념 동기회에 당시 고3 담임을 했던 은사를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제 친구와 함께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동행했던 친구는 저희 고등학교 동기이면서 두 고등학교에서 10여 년을 같은 학년 담임을 했던 서로 매우 잘 아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 친구가 황 선생, 너는 40여 년 교직 생활에서 남은 것이 있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라고 하기에 제가 이 선생 그게 뭔 말이고 똑같이 최선을 다해 아이들 가르치고 월급 받아 가족들 봉양하고 너는 자식들이 다 결혼도 했고 우리 모두 빈손으로 왔다가 좋은 직업 얻어 보람있게 살았는데 인생이 그만하면 남는 장사 아니었나?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너는 제자가 아니었나? 그것도 많이 라고 했죠. 그 후에 저는 그 친구의 말을 오래도록 곱씹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제자복이 많다고 합니다. 김영란법 전에는 메이저 병원에 부탁할 일도 자주 있었고 또 자주는 아니지만 법조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한 제자들이 있어서 제 하소연을 그저 넘기지 않고 잘 받아주었기 때문이죠.
제 부탁을 해결해 준 제자들이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헤아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일단 주위의 평가에 대해 저는 수긍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제자복이 많고 또 제자가 많다는 거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제가 다른 사람들과 무엇이 어떻게 달라서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다만 제가 어떤 마음으로 단교사원 구교사로서 제자들과 만났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 생각한 바가 있어서 앞서 밝힌 대로 좋은 선생님이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선생님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사항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시기는 한시적입니다. 우리 교육 체제에서는 길어야 3년, 짧으면 1년이나 6개월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이 시간에는 좋은 선생님이 되겠다는 생각도 못한 채 그냥 아이들을 안고 뒹굽니다. 그 속에서 상처받은 학생도 있고 또 결정적인 잘못을 한 교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나은 인간성을 갖춘 선생님이라면 그런 현장에서 그래도 조금 낫겠죠. 하지만 배움과 가르침이 끝난 다음이 저는 실제로 가르치는 그 시기보다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창 가르칠 때 우리 아이들은 아침 7시에 등교하여 밤 11시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학력고사를 앞두고는 교실에서 자면서 공부한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교사들은 어쩌면 부모님들보다도 더 긴 시간에 그 학생들의 전부를 관리해야 하니까 사실은 더 부모님보다 부모님 같은 역할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학생들이 이제 대학으로 가고 더 성장해서 직장으로 갑니다. 그들에게도 답답하고 갑갑한 마음이 있겠지요. 그럴 때에 그래도 함께 뒹굴었던 저를 떠올리고 그래서 당시에 그런 이야기들을 손편지로 써서 보냈습니다. 물론 제가 졸업하기 전에 헤어지기 전에 그러자고 약속했죠. 저는 국어생이니까 여러분이 편지 쓰는 거 좋아한다. 내가 답장해 줄게.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받은 수백 통의 편지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통영으로 제자가 점심식사를 초대해서 그때 그 제자가 삼수할 때 제게 보냈던 편지를 꺼내서 읽어보고 가서 그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직접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을 마치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관계로 만나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핵심 내용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 제 신앙을 키워주신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 현장의 가르침이 끝난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것을 몸으로 직접 배웠습니다. 구세군 진주영문이라는 작은 교회를 목회하고 계셨던 김석규라고 하는 사관님이셨는데, 구세군은 목사님을 사관이라고 하고 교회를 영문이라고 군대식 용어로 부릅니다. 그분은 경북 안동 출신이었고 거기서 학교를 다니신 선비형의 목회자셨습니다. 큰 따님이 저희 한 해 아래였으니까 부모님 뻘 되시는 연세에다가 아주 근엄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셨고 그 당시 부모님들도 잘 오시지 않는 고등학교 졸업식장에 직접 오셔서 꽃도 주시고 그리고 짜장면도 사주시면서 우리를 축하해 주시는 자상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우리를 대하시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마디로 친구같이 되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으로 진출했던 암울했던 80년대 초반에 제 친구는 독서회를 조직하고 교회 후배들과 사회 참여, 특히 교회의 그 현실 참여를 이끌어갈 때인데, 그때에 같이 교회 생활을 하시던 그 사관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 젊은이들에게 온세스럽지 않게 다가오셨습니다. 저를 만나면은 제 친구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주구는 요즘 자기 전공보다 신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해. 해방신학,
현대신학에 관해서는 나보다 훨씬 더 해박해졌어. 하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말씀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는 우리들에게 늘 전공에 대해서 혹은 직장에 대해서 물으시고 배우려 하셨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언제부턴가 가르침과 배움의 관계가 끝난 학생들과 썩 잘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저희 평생 은사이신 김석규 사님 보여주신 그런 모습으로 대화하고 편지를 교환하고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2000년쯤 전후하여서 명나라 말기 혁명적 유학자였던 타고 이지 선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분수란 책에서 그가 남긴 유명한 말씀, 스승이면서 친구가 될 수 없는 자는 참된 스승이 아니고 친구이면서 스승이 될 수 없는 자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는 말씀, 곧 사후관을 접하고 가르침과 배움이 끝난 이후의 사제관계에 대한 생각을 더욱 명시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라는 이 말에 한번 집중해 봅시다.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고 언제 어느 때고 도움을 청하면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아니 속마음이나 눈빛만 보고도 그 친구의 어려움을 알고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요? 가르침과 배움의 인연으로 만나 친구가 되려고 하는 데는 나이 차이도 아무런 난관이 되지 않습니다. 친구가 되려면 민낯으로 만나는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속마음이나 치부를 가린 채로 친구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고3 교실은 그런 기회가 참 많습니다. 전쟁터를 함께 누비는 전우와 같으니까요. 요즘 같은 코로나19의 비정상적인 학교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담임교사는 비대면 수업을 위해서 반 아이들과 접속하는 아침 조회 시간부터 벌써 지친다고 합니다. 겨우 깨워서 컴퓨터 앞에 앉혀 놓았는데 조금 있다 교과 수업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수업을 시작하면 접속해 있어야 될 아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도로 잠들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 선생님은 담임선생님에게 와서 마구 화를 내는 분도 계신다고 합니다. 담임교사는 조금 전까지 아이들을 잘 챙겨서 깨워두었는데 선생님이 수업을 얼마나 어떻게 하셨으면 아이들이 그렇게 나가버렸을까요? 선생님한테는 문제가 없을까요? 이렇게 해서 서로 싸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예전에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 보고 그렇게 제가 실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 시간,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시간이 비는 시간이었으면 바로 차 타고 학교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10분, 15분이면 갈 거니까 바로 차 타고 그 아이를 찾아갔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만나보면 길이 보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책상 앞에서 아무리 속그려봤자 답이 없습니다. 직접 가서 아이를 만나보면은 기습을 당한 학생은 처음에는 창피하겠죠. 혹자는 학생의 감추고 싶은 상황을 들추어냈으니 인권을 침범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배움의 현장에서 그 아이는 죽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불알이 찢어져 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 학생이 부끄럽다고 하더라도 바지를 내야 치료를 하고 어째 수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원리잖아요.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한 해에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도 집안 행편상 육군사관학교를 진학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인데 위로 두 누나가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었고, 그래서 제게 보내는 편지를 보니까 곧 그만두고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현충일을 이용하여 무작정 육군사관학교로 올라갔습니다. 만나서 다른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냥 휴게실에서
빵 나눠 먹고 내려왔습니다. 40대 중반에 제가 처음 주리한 제자입니다. 또 대학을 못 가서 재수를 해야 하는데 그냥 집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찾아가 보니 학원비가 없어서 집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비를 댔습니다. 또 한 학생은 공부만 집중하면 머리가 쪼개지는 듯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진찰을 받았으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부산에 있는 선배의 한의원에 보내봤습니다. 그 선배가 영양실조라며 보약을 지어주었고 밥을 잘 챙겨 먹어야 한다고 해서 저는 저녁밥을 제공했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들이 저의 행편을 살뜰하게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닙니다. 만나면 세상 이야기, 옛날 이야기, 새로운 지식, 전문적인 지식, 제가 듣고 배우는 거 하는 정말 친구들입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입고 나와 있는 이 옷은 27년 전 1993년 5월 스승의 날에 당시 대학 신입생이었던 두 제자가 우리 집으로 찾아와서 준 선물입니다. 한 사람은 바로 전해에 제가 고3 담임을 했고 한 사람은 다른 반이었는데 2년 동안 국어 수업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저는 겨울만 되면 이 셔츠를 한 번씩 입고 출근합니다. 출근할 때마다 그 제자들이 기억하는 그때의 그 선생의 모습이 변하지 말아야지 한 그런 담임을 하면서 집을 나섰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가정을 가지고 아기도 좀 기르고 했던 2005년도에 그 제자들이 함께 북해도 배낭여행을 가자고 해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고등학교에서만 가르치다가 중학교로 내려와서 처음으로 중학교 1학년을 가르쳤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되어서 정말 사표를 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연히 제 생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관심 있게 물어봐서 제가 요즘 상황이 어떤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깔깔거리며 웃으면서 저의 낡은 교수법에 대해서 코칭을 해주었습니다.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정년 퇴임 후 지난 9월 초에 다시 두 사람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와서 묵직한 퇴직 선물을 주었습니다. 물론 두툼한 봉투도 고마운 것이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제 뒤에 있는 자그마한 이 기념패가 더 고맙습니다. 그 속에 적혀있는 글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따뜻한 웃음으로 등불 같은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주신 선생님, 책은 세월에 바래지고 우리의 이마에도 주름이 깊어지겠지만 선생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생님이십니다. 인생의 스승입니다. 우리에게 비빌 언덕, 돌아가서 쉬고 싶은 품, 선생님 늘 그곳에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에 몇 번씩 만납니다. 방학하면은 와서 밥 같이 먹고 애들하고 같이 놀고 그렇게 합니다. 또 스승날 되면은 만나서 선물 받고 또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선물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을 때마다 이 선물을 봅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만이 저런 선물을 제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두 사람이 매우 행복한 상태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더 행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사우 여러분, 선유동에 지어놓은 우리 집의 당호가 고요 사우제입니다. 고요는 알다시피 이름이고 사우 바로 타고 이지스님이 말씀하셨던 스승 같은 친구, 또 친구 같은 제자, 줄여서 사우인데 그 여러분들은 모두 훌륭한 사우가 되셔서
저보다 더 사랑받는 좋은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